아이고. 자, 이제 우리가 원자 오비탈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한번 그 적용을 개별적으로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굉장히 흔하게 많이 이름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S 오비탈. S 오비탈. 라비 S 오비탈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렇지. 라비 잘했어요. 그러면 S 오비탈이라는 말은 언제 쓰는 것이냐? 바로 요 가군동량 양자수가 뭐일 때? 0일 때. 그러면 가군동량 양자수가 0이면 자 물어볼까요? S오비탈의 가군동량 크기는? S오비탈 가군동량 크기는 0이라는 거 알겠죠? 왜? 가군동량 크기가 L 플러스 1 H바였잖아요. 그럼 L이 0이니까 S오비탈 전자는 가군동량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가군동량이 아예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L이 0이다. 그러면 그때 L이 0이면 ML 자기 양자수는 뭐가 되겠어요? 0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당연한 게 S오비탈에 있는 전자는 그 가군동량이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Z축 성분도 있을 리가 없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S오비탈이 지금 이런 양자수들로 표현이 되는데 이 S오비탈에 대해서 이제 함수로 표현을 했을 때 나타나는 성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이런 말이지.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이 S오비탈의 웨이브 펑션. 자, 웨이브 펑션 우리말 번역이 파동함수. 그런 성격을 한번 살펴볼 텐데 자, 파동함수 수식 어떻게 표현되느냐? 파이 이렇게 쓰고요. 변수 분리를 통해서 레디얼 파트, 앵귤러 파트 이렇게 바꾸죠. 그렇죠? 자, 그럼 이때 파동함수를 규정짓는 양자수들이 뭐뭐뭐 있다고 그랬어요. N, L, ML 이렇게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레디얼 파트를 규정할 때는 N과 L 이렇게 있으면 되고 Y 이름은 뭐였죠? Y 이름은 앵귤러 파트. 다시 R 이름은 레디얼 파트. 그래서 앵귤러 파트를 규정할 때는 L, ML 양자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런 조건에서 내가 만약에 S오비탈이면 L과 ML 모두 0, 0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L도 0, ML도 0 이렇게 넣는다면 그때 레디얼 파트와 앵귤러 파트를 각각 요렇게럼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 이때 이 앵귤러 파트 빵빵이의 앵귤러 파트 값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상수. 알겠죠? 상수. 그래서 뭐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거 너무 자주 내가 예시로 들었죠? 엄청 자주 예시로 들어서 앵귤러 파트가 빵빵이 앵귤러 파트는 루트 4파이 분의 1의 상수. 그래서 S오비탈의 파동함수는 남아있는 변수가 그래서 뭐밖에 안 남아있는 거야? 바로 거리 R만 변수로 남는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S오비탈은 세타하고 파이 방향을 나타내는 변수는 싸그리 사라지고 거리 변수만 살아남는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아. 그래서 그 거리 변수만 살아남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그럼 결국 변수가 거리만이다 라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핵으로부터 거리만 같다면 즉 함수값이 거리로만 표현되니까 같은 거리의 위치라면 함수값 역시 모두 같아진다는 얘기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방향에 무관하게 자 원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거리 1, 이 위치에서 함수값이 만약에 0.3이면 똑같은 거리 1인 모든 위치들에 대해서도 함수값이 다 0.3, 0.3, 0.3, 0.3, 0.3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3차원으로 연결이 되면 0.3, 0.3, 0.3 해서 뭐가 되겠어요? 9 껍데기가 될 거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 거리 역시 0.1, 0.2, 0.3, 0.4 여러 거리들이 있을 테니까 가까운 거리의 구껍질부터 먼 거리의 구껍질까지 연속적으로 샥 합쳐져 있는 모습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S오비탈을 어떻게 그려? 이런 식으로 구형으로 그리는 거지. 즉 아주 연속적인 구껍질들의 합.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연속적인 구껍질들의 합을 구라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S오비탈을 어떻게 그린다? 이런 식으로 구형으로 그린 것이고 가장 간단한 S오비탈부터 해서 1S, 2S, 3S 세 가지를 지금 그림으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예를 들어
이 그림에서 요 무게중심, 이 무게중심이 누구 있다는 얘기겠어요. 저 무게중심에 누구 있겠어요? 바로 원자 핵이 있겠죠. 핵. 그러면 그 핵을 중심으로다가 핵에서 똑같은 거리. 그러니까 요쪽 거리하고 요쪽 거리가 같기만 하면, 거리만 같으면 여기 함수값하고 여기 함수값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거리만 같으면 여기 함수값이 같게 나타나는 함수, 그게 S오비탈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자, 여기 위치를 x, y, z라고 하면 여기 위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x, y, z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런데 여기 함수값이나 여기 함수값이나 어떻다고? 같다고. 그게 S오비탈이 가지고 있는 특징. 알겠죠? 이런 특징을 뭐라고 부른다? 독일어로. 어느 나라 말로? 독일어로 게라데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저레이드 아니에요. 저거 영어 아니고 독일어입니다. 게라데. 알겠죠? 라비 뭐라고? 결란이요? 게라데. 이게 독일어는 영어처럼 이런 발음 없어요. 독일어는 그냥 한국어 발음하듯이 그대로 발음하시면 돼요. 그냥 게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독일어는 이렇게 발음 굴리는 거 없어요. 딱딱하게 그대로 발음해요. 알겠죠? 영어만 이상한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독일어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알겠죠? 독일어는 딱딱하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여기 라비란다. 이렇게 자기는 엘로이는 외국어 잘할 것 같은데 외국어 어떤 거 잘해요? 한국어. 알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 우선 이제 게라데. 이게 이제 그 슈레딩거라는 사람도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슈레딩거라는 사람도 독일 사람이죠. 그리고 뭐 하이젠베르그 독일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의 해석의 아마 국적이 스위스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스위스,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독일계죠. 독일계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양자역학을 확립한 초창기 업적들에 그 독일 학자들의 업적이 많아서 양자역학 전문 용어는 독일어가 좀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게라데. 아시겠죠? 그리고 저 게라데라는 표현은 앞으로도 나온다 안 나온다? 종종 나와요. 그래서 저 게라데를 축약했습니다. 어떻게 축약하냐면 줄여서 G라고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비탈 표현에 조그만 첨자로 G라고 쓰여 있는 표현들이 한 번씩 나올 거거든요. 그게 저 게라데를 뜻하는 표현이다. 뭐만 알겠죠? 그렇죠? 좋아. 그 다음, 자, 아까 저 칠판에 써놓은 저 수식 아까부터 여러 번 나왔던 거 기억하죠? 요거 뭐예요? 바로 핵에서 그 해당 전자까지의 평균거리였죠. 평균거리. 그러면 요 평균거리 가장 기본적으로 뭐예요? n이 커지면 커지죠. 그래서 핵에서 전자까지 평균거리는 주양자수가 커지면 커지니까, 그래서 지금 그림을 어떻게 그려놨어요? 1S보다는 2S, 2S보다는 3S를 어떻게 점점점 더 크게 그려놨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오비탈의 크기가 커진다는 얘기는 커서 좋다 그런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커서 좋다가 아니라 요 핵으로부터 발견되는 전자가 상대적으로 여기는 가까이 근처 어딘가에 있다라는 뜻인 거고, 3S 전자는 핵으로부터 좀 멀리 어딘가에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주양자수가 커질수록 S오비탈을 저런 식으로 뽕뽕뽕 이렇게 키워서 만들어 놓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S오비탈들의 요 R이라고 표현하는 이 R의 이름이 뭐였어? 바로 레디얼 파트잖아. 하나도 안 써진다 진짜. 레디얼 파트잖아요. 그래서 이 레디얼 파트의 수식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레디얼 파트 수식들이 내 교재에 다 있죠. 교재 표 1에 다 있다고, 수식들이. 그러면 그 수식을 가져다가 뭘 그릴 수 있겠어? 그림 그릴 수 있겠지. 그래서 그 수식 보통 지수함수로 많이 표현돼 있었죠. 이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지수 표현돼 있었죠. 근데 뭐 그런 녀석들에 대한 수리적인 분석 이런 것까지 다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어찌됐건 얘를 그림으로 그린다고 치자 이런 말이야. 그래서
그 레디얼 파트들만 수식을 그대로 가져다가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얘는 요렇게, 얘는 요렇게, 얘는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디얼 파트도 어떻게 되냐면 어떤 구간에서는 요런 식으로 어떤 구간에서는 요런 식으로 플러스 함수값이 나타날 수 있고요. 어떤 구간에서는 요런 식으로다가 마이너스 함수값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디얼 파트들을 그 표에서 찾아서 그림을 그리면 레디얼 파트들이 어떨 때는 플러스 함수값, 어떨 때는 마이너스 함수값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에 있는 원제로라는 게 누굴 얘기하는 거겠어요? 주양자수 1에 가군동량 양자수 0인 S오비탈, 원제로 양자수가 원S오비탈을 뜻한다는 거 알겠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함수 찾아가지고 그려보면 옴팡 항상 플러스 함수값이 나타납니다. 2S오비탈은 이렇고요. 그리고 3빵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3S를 양자수로 3빵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는 그대로 가져다가 수식 딱 보고 그림으로 그리면 어디까지는 플러스 함수값, 어디까지는 다시 마이너스 함수값, 다시 또 어디를 지나면 플러스 함수값,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거를 뭐 고민할 필요는 없고요. 나와 있는 수식을 그림으로 그릴 때 저렇게 된다. 라벨 알겠죠? 저 폴 알겠죠? 그래, 좋아. 지훈아 그리고 있어요? 그래. 성현 잘 그렸어요? 오, 성현이도 어린이 화가인데요. 알겠습니다. 성현이 피 커서 뺨 좋습니다. 오, 좋아. 멋집니다. 어쨌건. 자, 그 다음 이 레디얼 파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 레디얼 파트의 좀 특별한 성격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바로 뭐냐? 요거 여기서 나타나는 레디얼 파트의 묘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 요거라는 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가 뭐예요? 거리가 0인 점에 누가 있어요? 거리가 0인 점에 누가 있어요? 핵이 있죠? 놀랍게도 이 레디얼 파트는 S오비탈의 경우 원점인 핵에서 레디얼 파트의 함수값이 나타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걸 수식으로 쓴 게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거리 R이 0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핵에서라는 거죠. 핵에서 N빵은 무슨 말이겠어요? 바로 주양자수가 N인 어떤 S오비탈을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S오비탈의 레디얼 파트가 핵에서 0이 아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린 거냐면 0이 아닌 어떤 함수값이다. 0이 아닌 함수값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게 왜 특별하냐? 이게 왜 특별하냐면 다른 레디얼 파트라는 게 누구냐면 가군동량 양자수가 0이 아닐 때 가군동량 양자수가 0이 아닌 오비탈이 뭐가 있어요? 가군동량 양자수가 0이 아닌 오비탈이 뭐가 있어요? P, D, F 등등등 나머지 모두 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등등등 나머지 다의 레디얼 파트 역시 함수로 나와 있겠죠. 굳이 찾아보면 놀라웠게도 걔들은 핵에서 0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레디얼 파트가 희한하게도 S오비탈만
핵에서 0이 아닌 값이 나타납니다. 이걸 단초로 시험 문제를 내는 교사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떻게 내냐면 요 그림들에서 요 레디얼 파트가 누구 건지 지우는 거예요.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얘가 누구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얘가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ES의 레디얼 파트냐 EP의 레디얼 파트냐 그런 걸 묻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원점에서 0이 아닌 함수값이네. 그러면 얘는 누군진 몰라도 P도 아니고 D도 아니고 S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문제들을 내기 때문에 이 레디얼 파트가 원점에서 0이 아닌 함수값을 갖는 건 S 오비탈만 그렇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이때 이 특징만 알아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요거. 자, 요거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 그럼 S 오비탈은 다른 PDF들과 달리 핵에서 레디얼 파트의 함수값이 존재하네? 그러면 이 덕에 S 오비탈 전자는 핵에서 발견된다는 얘기인가? 0이 아닌 함수값을 가지니까 S 오비탈은 핵에서 발견된다는 얘기인가? 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 원래 파동함수는 물리적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파동함수는 원래 물리적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고 했죠. 왜? 근본적으로 복소수 함수니까. 아시겠죠? 그런데 레디얼 파트라고 하는 건 그냥 그 파동함수의 일부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디얼 파트만을 가지고 무슨 특별한 의미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냥 숫자들로 표현된 수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얘에서 물리적 의미를 찾으면 안 되니까 얘에서도 마찬가지이므로 그래서 핵 언저리에서 함수값이 나타나니까 핵 근처에서 전자가 있나 없나 이런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된다고 하겠죠. 그냥 수리적인 특징일 뿐이다. 아시겠죠? 자, 이게 레디얼 파트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이 레디얼 파트에 뭐가 나타나느냐? 레디얼 노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레디얼 노드. 자, 노드 우리말 번역 마디. 자, 이 레디얼 노드가 의미가 뭐였어요? 레디얼 노드가 바로 함수값이 뭐가 되는 거? 함수값이 0이 되는 조건이 노드였잖아요. 그러면 왜 함수값이 0이 돼야 되느냐? 봐봐. 여기 1S 오비탈의 레디얼 파트는요. 항상 함수값이 뭐로 나타나요? 항상 함수값이 뭐야? 양수잖아. 양수인데 2S부터 함수값이 양수다가 음수인 구간이 나타나지. 그러면 양수다가 음수인 구간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이 파동함수들은 예전에 뭐라고 그랬어? 모든 파동함수는 어떤 성격을 가져야 된다고 했어? 모든 파동함수는 뭐라고 그랬어? well defined function이라고 했었죠? 기억나요? 자, well defined function 우리말 번역 잘 정리된 함수. 자, 잘 정리된 함수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무한번 미분 가능한 함수. 아시겠어요? 자, 무한번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뜻은 당연히 연속, 불연속 당연히 연속. 그리고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는 뜻은 톡 튀는 점이 있다 없다? 그런 점 없이 함수 자체가 그냥 유들유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게 무한번 미분 가능한 함수죠? 그러면 생각해봐. 연속함수인데 어딘가 함수값이 플러스가 나타나고 어딘가 함수값이 마이너스가 나타난다면 중간값 정리에 의해서 무조건 함수값이 뭐인 게 나타나야 돼. 함수값 0이 무조건 나타나야 되지. 그러니까 레디얼 파트에서는 뭐가 나타날 수 있다? 요 레디얼 노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요 점선으로 표현해 놓는 이 점선 이게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바로 레디얼 노드 조건을 여기서 지금 점선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는 거다. 이런 말이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잘 봐봐.
1s 오비탈 같은 경우는 항상 함수값이 플러스라고 했지. 항상 함수값이 플러스라고 했지. 그걸 그래프상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3차원 이미지에서는 항상 함수값이 플러스라고 에이 빨간색으로 칠해놔야지.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많이 표현하는 거예요. 플러스 함수값을 빨간색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 거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얘는 자, 요 위치가 누구라고요? 레디얼 노드라고 했죠. 그 레디얼 노드 안쪽에서는 함수값이 뭐야? 레디얼 노드 안쪽에서 함수값이 뭐야? 플러스 함수값이지. 그래서 이 SO비탈에선 안쪽 어딘가 경계까지를 요렇게 빨간색 페인트로 색칠을 해두는 거야. 이것의 의미가 뭐겠어? 아, 여기서는 함수값이 플러스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 레디얼 노드에 해당하는 그 반지름 거리, 그게 지금 뭐야? 방금 얘기하는 방사선마디인데 그 방사선마디를 넘어선 영역에서는 함수값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럼 그거를 이 위에다가 어떻게 표현해? 위에다가 파란색 페인트로 한 번 더 덧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오비탈 모습을 표현해 주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마치 무슨 이미지라고 생각해도 되냐면 예를 들어 팥빵 같은 거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팥빵 알죠? 팥빵이 뭐냐면은 이렇게 밀가루 빵 안에 까맣게 이렇게 뭐 팥 앙금이 이렇게 들어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 팥빵을 먹고 에이 맛있겠다 팥빵.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은 거기에 베어 먹으면 어디까지는 이렇게 하얀색 밀가루 빵이 있고 그 안쪽에는 까만색 팥 앙금이 들어 있잖아. 그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S오비탈을 표기하는 이 3차원적인 그림들을 이런 식으로 개발해서 표현을 해둔 거지. 됐죠? 그게 만약에 이제 3S까지 가버리면 묘하게도 함수값 분포가 핵 가까이에서 플러스다가 노드를 한번 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노드를 한번 레디얼 노드를 한번 지나고 나면 플러스 함수값이 마이너스 값으로 바뀌는데 이게 다시 한번 노드를 지나면서 함수값이 플러스로 또 바뀌는 거야. 그래서 3s 오비탈에서는 지금 레디얼 노드가 몇 개가 나타나는 거야? 2개가 나타나는 거지. 알겠죠? 그러면 노드 전후로 함수값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해야 되지. 자, 그럼 이때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저 안쪽 레디얼 노드 안쪽 위치에서 함수값은 항상 플러스다가 그 레디얼 노드를 지나고 나면 함수값이 마이너스로 바뀌었다가 그 레디얼 노드를 한번 다시 지나면 또 플러스 함수값이 되어버리는 모습으로 3s 오비탈을 그림으로 표현한다. 이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느냐? 팥빵을 만들었는데 저 안쪽에 팥앙금이 있고 그 팥앙금 위에 하얀 밀가루빵이 있는데 팥앙금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에이 팥앙금을 많이 먹어야지 해가지고 팥앙금을 움푹 퍼가지고 그 빵에다가 한 번 더 덮 이렇게 붙여놓은 빵.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이미지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말이야. 그렇죠? 해그리드 알겠죠? 오바마 알겠죠?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이들 뭘 할 수 있어? 이건 내가 앞에서 얘기했는데 레디얼 노드 몇 개 있다고 그랬지? 몇 개 있다고 그랬지? n 빼기 l 빼기 1개 있다고 했지? 그럼 얘를 단순 계산을 좀 해보자. 어떻게? 지금 무슨 오비탈이야? s 오비탈이잖아. s 오비탈이면 l이 얼마야? s 오비탈은 l이 얼마야? s 오비탈은 가군동량 영역수가 얼마야? 0이지 0. 0 넣어. 그럼 s 오비탈의 경우 얘를 어떻게 바꾸어 쓸 수 있어? 그냥 n 빼기 한 개라고 쓸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s 오비탈에 대해서는 가군동량 양자수를 n 빼기 1로 보자면 자 1s에서는 레디얼 노드가 몇 개 있겠어? 1s에서는 레디얼 노드가 없지, 그지? 그런데 2s에서는 레디얼 노드가 몇 개 있어? 하나 있고 여기서는 2개가 있는 거지. 됐죠? 그리고 또 하나 노드 중에 무슨 노드도 있어요? 앵글러 노드도 있죠? 우리말 번역 강마디. 자, 얘는 개수가 몇 개예요? 강마디는
L계죠. 원래 L계인데 S오비탈은 그 가운동량 양자수가 얼마예요? 0이니까 S오비탈에서는 앵귤러 노드는 나타나지 않고. 그러면 양죠. 이런 식으로 저 S오비탈의 성격들을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